지금 통행금지 있다 그러면 못 살 것 같아. 너처럼 이제 안양 사는 애들은 한 10시 반 되면 시계 보면서 이제 막 음식도 빨리 먹고 나가려고 그러고. 막차가 10시 50분 11시였을 거예요. 그러다 11시 그때 되면 이제 그 여자친구들 빨리 안 보내려고 12시 넘으면 내 친구들 내 사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1시간만 돌려놓는 거야 시계를 안 볼 때. 11시 20분 40분 내면 서로 찾아보려고 더블! 세 더블! 네 더블! 우리가 그때 잘할 때는 사실 통금이라는 게 나쁘다는 생각이 없었어. 그치? 전혀 없었어요. 당연히 있는 거고 가야 되고. 그냥 그 전에 집에 가야 되고 가기 전에 빨리 술 먹어야 되고 그랬던 것이 지금 당연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권유리냐. 그 시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소위 요즘 애들에겐 얼토당토하는 얘기겠지만 분명 그런 때가 있었다. 밤거리를 오고 가는 것도 분위기 좋은 술집에 마주 앉아 새벽녘까지 정겨운 술잔을 기울이는 것도 금기가 되던 시절.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말 그대로 꼼짝마였다. 1945년 미군정 하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4시간의 구석. 치안유지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우며 전 국민의 밤을 장악했지만 사실 그 배경은 다른 데 있었다. 가장 큰 배경은 70년대까지 우리 사회가 독재 체제에서 신음하는 이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독재 체제는 아무래도 국민에 대한 통제를 우선시하는 이런 사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통행금지가 이 통제를 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기제였기 때문에 계속 유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밤만 되면 온 동네를 뛰어다녀야 했던 이들도 있었으니 바로 단속에 나섰던 경찰과 방범대원. 80 이들의 눈을 피해 우린 얼마나 많은 밤을 마음 졸이며 보냈던가. 방범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나가거든. 그 당시 12시 넘으면 사이렌도 불지만은 호루라기를 불어가지고 집에 가기를 독촉한 거죠. 요란하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 그리고 귓전을 날카롭게 때리는 호각 소리와 함께 구두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시커먼 방망이를 옆구리에 찬 파란색 유니폼의 방범대원 아저씨들이 야밤에 겁없는 범법자를 추격한다. 행여나 젊은 객기라도 부리려다가는 단속대원에게 걸려 밤새 파출소 철창 신세를 져야 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밤 시간을 누리려는 자,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단속대원들 사이에는 매일 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이어졌다. 크리스마스나 신정 연휴 등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실시되었던 야간 통행 금지. 그 단속도 생각보다 엄중해서 이를 어길 시에는 발포도 서슴지 않았다. 그때 지금처럼 뭐 집에 가서 뭐 이따가 무슨 뭐 벌금 물으라고 과태료 물으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모아가지고 닭장차에다 싣고서 죽길제만 가시니까. 그래도 이거 위반도 몇 시간을 위반했느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엄격하고 무시했죠. 그 끌려가면 꼭 경찰서 가서 밤새도록 있다가 죽길제부터 가고 그랬어요. 단속이 이쯤 되다 보니 통금 시간에 즈음한 귀갓길은 말 그대로 전쟁이었다. 막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음은 물론이요, 통금 단속을 피하게만 해준다면 그깟 택시비도 아깝지 않았다. 여간비를 추가해서 받는 거예요. 택시비가 예를 들어서 이제 5,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여간비 10,000원, 이게 15,000원. 이러면 좋다, 가자. 이러면 가는 거예요. 가면 이제 내려드리고 여간에 가자면 뭐 돈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그 주차장이 많았어요, 시내도. 주차장들이 유료 주차장이지. 그러니까 주차장에다 차를 집어넣고 주차장 방에서 여기서 있다가 4시간만 있으면 되니까 3시간 40분만 되면 나가도 돼요. 경찰서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선 고스란히 반납해야 했던 야밤의 4시간. 그건 달콤한 금단의 열매였고 그 열매를 맛보기 원했던 겁없는 일탈자들이 찾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고우고우 클럽이었다. 12시가 되면 서로 들어오려고 그런 입구에서 막 샷다를 갖다 내렸는데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못 들어오신 분들은 바로 이제 경찰분들이 바로 그 주위에 계시다가 못 들어오신 분들 갖다 연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행되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12시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굳게 닫히는 셔터문. 그리고 그렇게 셔터가 내려진 고고클럽 안에선 별천지가 펼쳐졌다. 셔터가 다시 올라가는 4시까지는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지만 그곳엔 귀가를 재촉하는 경찰도 방범대원도 없었다. 지금 아무도 돌아다니지 못하고 거기다 일반 모든 국민들 중에서 대다수가 취침을 해야 하는 시간에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고 그다음에 정말 모든 걸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때 당시에 아마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끝나고 나서 4시 되면은 안 나가고 3시 50분 돼서 나가려고 그런 이유가 단 10분이라도 움직이지 말아야 될 시간에 한번 움직여보고 싶은 그런 욕구나 욕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빼앗긴 4시간을 되찾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도발을 꾀하는 이도 있었다. 당시 통행금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고속도로. 하지만 문제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차량들이었다. 해제가 되는 4시까지는 서울을 목전에 두고도 진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그런 이들에게 구세주와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이곳 죽전 휴게소였다. 그때는 이제 죽전 휴게소가 특히 운전기사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 최근 서울 기점 24km 지점에 죽전휴게소 새로 개설 이용자들의 불편없는 구조로 문을 열었다. 특히 서울과 가까우며 야간에는 화물 차량, 운전기사들의 숙박시설로 이용 가치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밤새 고속도로를 달려온 피곤한 몸을 눕히기에는 더없이 좋았던 최초의 모텔식 휴게소. 운전기사들에게 환영받을 이유 마땅했다. 77년에 처음 그 문을 열었을 때 모텔이라는 개념의 휴게소가 처음 생겼습니다. 이 죽전 휴게소에. 그 당시 객실이 24개였었는데 월요일 빼고는 거진 다 풀로 다 찬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은 물론 화물차 기사님도 많았지만은 아침에 남대문 시장 가는 그 지방에 의료업체 관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화요일하고 금요일에는 휴게소에 그 당시 비대는 쇼파가 54석이 있었습니다. 쇼파가 54석은 꽉 찼고 또 2층 숙박시설에도 방 하나에 어떤 막 8분이 들어가서 뭐 칼잠을 한 3시간 주무시고 가는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칼잠을 자며 새벽 4시가 되길 기다렸던 이곳. 통행금지 해제 후 이용객들이 줄어들면서 직원 숙소로 개조되었지만 한때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이나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겐 최고의 휴식처였다. 하지만 다른 용도로 죽전 휴게소를 이용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 당시 통행금지가 있다 보니까 서울서 술도 한 잔씩 하시고 12시 반 정도 되면 아마 제가 봐도 수원 톨게이트 돌아서 저희 휴게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휴게소에서는 맥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와인도 팔았었고. 근데 오셔서 보통 그 남녀분들도 오셨고 또 친구분들도 오셔서 보통 맥주를 한 잔씩 하시고 또 소파에서 앉아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고 그러다가 한 4시 반에 5시쯤 올라가시는 분 많았고. 그런가 하면 타고난 지역적 혜택을 누리는 이들도 있었는데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 내륙에 있다는 이유로 통행금지가 없었던 충청북도. 장호원리는 이런 충북과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호원리 사람들에게 통행금지는 그저 남의 얘기였다. 저쪽 건너보면 저 큰 건물 있죠. 건물 저 자리 전체가 다 술집이 그냥 고만고만 제 술집이 쭉 뺏겼던 자리죠. 여기가 저쪽 이쪽 다 이쪽 건너는 그렇게 이쪽으로 밝혀내 그냥 듬성 있었는데 여기 뭐 12시 넘으면 장사를 못하니까 그런 거에 여기는 불만이 있었고 저쪽 사람들은 12시만 넘어라 이러면 장원 사람들 많이 건너온다 이런 적이 있어요.
통행금지의 덕을 톡톡히 봤다는 다리 건너 감곡면의 술집들. 밤 12시가 넘으면 찾아오는 장호원리 사람들이 그들에겐 가장 큰 고객이었다. 통행금지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그러니까 먹다 저기 하면 야 감곡 쪽에 가서 한번 한국 아가씨가 좀 있고 저 한복들 입고 이제 아가씨들 입고 그러니까 아가씨들 쪽에서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아 시간 넘었는데 뭐 좀 아이씨 도망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쪽에 약 올리겠어 우리 한 팀 넘어가고 또 거기서 약 올리면 또 한 팀 넘어가 이런 식으로 여럿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지키기 때문에 이런 이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나는 그냥 저기서 살살 오다가는 뛰어 여기만 이렇게 지나가면 에이 또 술 먹으러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면 쫓아나다 말고. 장호원리와 감곡면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이 다리. 이곳은 자유와 통제의 경계선이라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불편했을 법도 한데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통행금지 제도에 이의를 타는 이들은 많지 않았었다. 또 통금을 즈음해갖고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들어왔었어요 우리나라에. 한국은 참 기이한 나라다. 외국 리포터들이 이제 기사로 쓰는 거예요. 밤 12시가 되면 그 많던 사람들이 정말 무슨 마술처럼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너무나게 이상했던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밤에 밖에 나갈 수 없다는 조치가 이상한 거였구나. 세상 깨달았다. 외국에도 이런 통행금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좀 달랐다. 바그다드는 지금 미군의 이 같은 거듭되는 탐색 공격으로 극도의 긴장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씩의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열흘 이상 계속된 차량 방화 소요로 몸살을 앓던 파리 교회 빈민가가 오랜만에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필요한 지역에는 통행 금지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비상사태법이 전격 발동된 때문입니다. 비상사태법. 그렇다면 무려 수십 년간이나 국민들의 삶을 옥죄었던 우리의 통행금지도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 먼저 외국의 비상사태법에 준하는 우리의 개헌법을 살펴보기로 했다. 하지만 개헌법 그 어디에도 통행금지에 대한 조항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렇다면 법률에 규정이 있긴 있는 걸까?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우리의 4시간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통행금지 규정은 최하위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경범죄 처벌법에 포함되어 있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범죄라는 것은 아주 제일 가벼운 범죄죠. 길을 가다가 침을 뱉는다든가, 이게 아주 단순한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위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과 야간 통행 제한을 경찰청장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런 아주 단순한 경범죄와 함께 같은 조항에 들어있다는 것은 참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의 통행금지 해제 조기 실시에 관한 지시에 따라서 오는 5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통금 해제에 따른 제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찌됐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야간 통행금지 제도는 1982년 1월 5일을 기준으로 해제되었다. 처음 실시된 이후 무려 37년 만의 일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은 밤거리를 활보하며 통행금지 해제의 기쁨을 만끽했지만 그중에는 해제 조치가 가져올 사회적 불안을 얘기하는 걱정 많은 이들도 있었다. 외국의 경우는 대개 심야 범죄가 많이 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주간에 나터리 등등 재산범죄 또 8시부터 10시까지 사이에 폭력범죄 이것이 많이 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해제되면은 당연히 범죄 발생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면서 동시에 시간대 발생 현황이 외국과 마찬가지로 심야 범죄, 특히 심야의 자살 범죄가 많이 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안 유지라는 그럴듯한 명분대로 통행금지 해제 후 정말 범죄가 늘어났을까?
통행금지 해제 전인 81년도 4사분기와 해제 후인 82년도 1사분기를 비교해보자 범죄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를 비웃듯 범죄 발생률은 오히려 줄었고 그 이후에도 큰 폭으로 상승하진 않았다. 81년도 범죄 발생 건수는 총 63만여 건이었습니다. 82년도에는 66만여 건으로 조금 늘어났고 83년도에는 79만여 건이었습니다. 82년도에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될 당시 범죄가 급격히 상승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은 커다란 변동 없이 약간의 상승만을 보였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행금지 해제와 함께 우리 생활엔 많은 변화가 왔다. 늦은 밤거리에 헤드라이트 불빛을 밝힌 자동차들이 오가고 부지런한 서민들은 밤늦도록 발품을 팔며 꿈을 키웠다. 주당들의 술 타령은 더 길어졌지만 거기엔 얼마 전까지 꿈도 꿀 수 없었던 낭만과 자유가 있었다. 통행금지라고 하는 건 이제 결국 억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행금지 자체는 이제 바람직한 제도는 결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압의 해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실감시켜준 그런 제도였다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통행금지가 없어지면서 우리는 이 새로운 체제, 이 체제를 더욱더 잘 다듬어 가야겠다라는 이런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금 해제와 함께 우리는 37년간이나 잃어버렸던 4시간을 되찾았다. 마지막 통금을 넘긴 새벽 4시는 유보됐던 권리가 회복되고 24시가 비로소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밤을 낮보다 바쁘게 사는 요즘 통금이라는 말조차 생소해진 지 오래지만 우리가 아직 통행 금지를 기억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